안녕하세요. 손해병가사 나원참입니다. 2026년도 손해병가사 2차 시험 나원참 실전 모의고사 1회 2과목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이번 26년도의 가장 핫한 문제죠. 농업수익 감소 보장 양배추 품목의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25년도하고 차이점이 이번에는 기대 수입형하고 과거 수입형 두 가지로 나뉘죠.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달라집니다.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양배추 품목이고 기대 수입형입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공식이 어떻게 되죠? 기준 수입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죠. 기준 수입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가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5점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는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제시가 됐고 기준 수입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꼭 정리정돈을 해놔야 될 게 가입 면적이 3000제곱인데 실제 경작 면적은 2500밖에 안 되죠. 차이가 500제곱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났죠. 그러면은 수확감소보장 같은 경우는 원장을 변경한다, 계약을 변경한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년 수확량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곱미터당 0.9kg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2500제곱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 재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입 면적보다 실제 경작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가죠. 0.9에다가 바로 2500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2250kg 이게 이제 재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입을 3000제곱으로 했죠. 근데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재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이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더 많아졌을 때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가입 면적보다 실제 경작 면적이 더 많아진 경우, 그때는 평년 수확량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보험금 계산할 때도 비례 보상이 돼요. 여기다가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있죠. 그러니까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A다라고 하면 이걸 A분의 원래 것 평년 수확량이 있겠죠. 이렇게 비례 보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대로 실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일종의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품목에는 이게 있고 어떤 품목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하고 보리 이쪽에는 또 이 내용이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론서에 충실하시는 분들은 벼하고 보리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 품목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은 그냥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품목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품목에서는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론서에 잘못된 게 뭐가 있었냐면 잘못된 게 아니고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미보상 비율을 100%로 한다. 그건 밭작물에만 있었고 포도 품목에는 없었죠. 그래서 포도 품목은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튜브 강사들이 막 설명을 해가지고 수험생들도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포도도 그 내용은 없지만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은 수확 감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니까 포도 품목도 마찬가지로 수확 감소 보장 의무로 수확량 조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또 이것도 꼭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지금 기준 가격이 주어졌죠. 농가 수치 비율까지 반영해가지고 다 좋습니다. 근데 수확기 가격이 3,200원으로 엄청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기대 수입형에는 이 수확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도가 있죠. 1.5배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미니멈 기준 가격 2,000원에 1.5배 150%죠. 1.5 이거하고 수확기 가격 3,200원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작은 금액을 수확기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확기 가격이 이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3,000원이 돼야 돼요. 3,200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수확량 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 이거 다 구해야 되죠. 기준 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큰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기준 기대 수입형은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한 게 2,250kg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큰 금액입니다. 과거 수입형은 그냥 여기가 기준 가격으로 고정이 됐는데 여기는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큰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는 큰 금액이 수확기 가격 3,000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 준 게 기준 수입 675만원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전처럼 여기는 피해율을 구할 때 지금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수 미평의 피해율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수입 감소보장 피해율은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가격 상승일 때는 수확량 감소에 대한 수익 감소니까 평수 미평의 피해율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빨리 구해줘야 될 게 실제 수입이 지금 필요하죠. 자, 조사 수확량이 여기 직접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보상 감소량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평년 수확량이 재산출이 됐습니다. 2250에서 1250을 빼가지고 미보상 비율 10%를 적용했더니 100kg이 미보상 감소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수입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하죠? 이건 예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조사 수확량 1250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100kg 거기다가 수확기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는 수확기 가격이 지금 3,000원이 나왔죠. 자, 이 금액을 계산해 준 게 실제 수입 405만원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럼 이제 피해율은 금방 나왔죠. 자, 피해율은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 이걸로 합니다. 자, 기준 수입이 675만원이었죠. 675만원 분의 675만원 마이너스 405만원. 실제 수입이 405만원이니까.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0.4, 40%가 나옵니다. 자, 이게 0.4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이 20%. 기준 수입이 675만원. 그러면은 여기는 0.4 마이너스 0.2. 거기다가 이제 675만원 했더니 135만원이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기준 수입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기준 수입.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이 있죠. 가입 수확량과 그 다음에 기준 가격 이걸로 보험 가입 금액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 또 피해율을
평수 미평의 피해율 한번 구해볼게요. 가격 상승일 때는 평수 미평의 피해율이나 기준 수입, 실제 수입 피해율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 2250으로 재산출이 됐죠. 2250.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이 1250. 그 다음에 미보상이 100kg. 자, 이거를 계산해서 0.4, 40%가 안 나오면은 실수한 겁니다. 가격 상승일 때는 항상 이렇게 평수 미평의 피해율이나 기준 수입, 실제 수입으로 하는 피해율이나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2번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홍고추죠. 시설 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0.542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표준 생장 일수가 100일입니다. 그리고 표준 수확 일수는 50일인데 이게 이제 주어지지 이론서에는 안 나왔죠. 자, 고추 품목 같은 경우는 정식 완료일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이게 보험 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기간이 150일이므로 표준 생장 일수는 주어졌죠. 50일. 그리고 풋고추는 7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암기를 하시고 여기는 홍고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과 비율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은 알파 값이 필요하죠. 이건 0.542 나왔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542 준비기 생산비 개수입니다. 0.54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추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 버섯 꼭 암기를 해둬야 될 거죠. 시설 작물에 40%짜리, 20%짜리, 10%짜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준 생장 일수하고 생장 일수 이게 나와야 되는데 표준 생장 일수는 우리 이론서에 100일로 나왔습니다. 홍고추는 100일, 풋고추는 70일.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금 정시일부터죠. 정시일부터 언제까지죠? 사고 발생 일자까지가 생장 일수인데 정시일은 빼죠. 정시일은 뺀다. 고추만 나옵니다. 고추만. 정시일은 빼고 사고 발생 일자까지니까 정시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월 12일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5월 달은 며칠이 되죠? 5월 달은 20일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은 30일, 7월 달이 31일, 수확 개시 일자까지 한번 가볼까요? 8월 달이 19일. 그럼 이거를 전부 다 계산했더니 딱 100일이 나오죠. 이게 표준 생장 일수예요. 그러고 지금 20일에다가 6월 달이 30일이고 사고 발생 일자가 언제죠? 7월 12일 날 접수가 됐는데 폭염이죠. 이거는 피해가 지속적인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니까 언제로 하죠? 종료일로 하는 거죠. 종료일. 근데 종료일이 18일인데 조사 일자가 15일이니까 계약자의 요구로 15일 날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날짜가 사고 발생 일자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금 생장 일수가 65일이 되는 겁니다. 65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카운트 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100분의 65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기 잘 눌러주게 되면은 0.8397이 되죠. 자,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안 되고 83.97%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값 퍼센트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서 0.8397 이것만 적으면은 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죠. 풀이 과정은 전부 다 완벽하게 맞았죠. 근데 지금 출제자의 요구가 퍼센트로 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퍼센트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3번을 보면은 축사죠. 축사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5점짜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지금 내용 연수가 경과가 됐죠. 그래서 장가율에 최대값을 적용을 해라.
수리복구가 완료가 됐죠. 수리복구가 완료가 안 됐을 때는 30%인데 여기는 수리복구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보온덮개 셋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이니까 50%의 수정 잔가율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험 가액이 어떻게 구해지죠? 제조달 가액 1억 원에다가 수정 잔가율의 최대값 50%를 적용해서 5천만 원이 보험 가액입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80%죠.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니까 지금 4천만 원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했더니 일부 보험이죠. 비리 보상입니다. 4천만 원 분의 3,200만 원 해가지고 여기는 비리 보상이 80%가 적용이 되네요. 4천만 원 분의 3,200만 원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해야겠죠. 피해액이 아니고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이게 만약에 피해액이면 어떻게 하죠?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손해액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2,500만 원 그대로 갖고 가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나왔는데 이거 다 인정이 되죠. 이거 10%는 250만 원인데 한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이 2,650만 원 이거죠.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차감하죠? 자기부담 비율이 0%네요. 그럼 빵원입니까? 풍수 설지는 50만 원과 비교를 해야 되죠. 자, 여기 피해는 무슨 피해입니까? 잘 보세요.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있네요. 태풍 피해라고 줬기 때문에 풍수 설지는 50만 원과 비교하죠. 그럼 50만 원이 큰 금액이죠. 자기부담금을 0%라고 해서 빵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화재일 때는 자기부담 비율이 0%면 빵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적어주세요. 맥시멈 뭐하고 비교한다?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2,650만 원에다가 비리보상도 들어가죠. 0.8. 거기다가 자기부담 비율이 0%. 이 금액하고 50만 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원이니까 이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자기부담 금액은 5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손해방지 비용은 뭐만 해주면 됩니까? 비례보상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례보상 0.8만 들어가기 때문에 16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급 보험금 임으로 나중에 이 16만 원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두 가지 보험금은 한도가 있죠. 자, 미니멈 2,650만 원에 비례보상 0.8 그리고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가죠.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따로 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이 3,200만 원 한도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게 이 앞에 금액이 더 작은 금액이죠. 얼마가 나옵니까? 2,070만 원이 나오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16만 원만 더해주면 되죠. 이게 이제 2,070만 원이고, 아까 손해방지 비용 16만 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럼 총 지급 보험금은 2,086만 원이 되네요. 2,086만 원. 이렇게 적어준 게 정답이 됩니다. 다음 이제 14번에 가보면은 생산비 보장 양상추 품목이네요. 그러니까 5점짜리 문제로 딱 출제되기 좋은 문제들이죠. 여기 보면은 양상추는 8월 31일 이전에 정식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8월 20일 날 했네요. 그리고 가입 면적, 재배 면적 똑같고 최저 자기부담 비율은 이거 지금 아무 조건이 없죠. 가입 조건 뭐 최근 3년 연속, 2년 연속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양상추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 이 세 종류만 있는 거죠. 세 종류만. 그러니까 가입 가능 조건이 없습니다. 임의 선택입니다. 임의 선택이므로 여기는 최저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20%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20, 30, 40% 적용되는 품목들이 뭐뭐뭐 있죠.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수 품목에서 유자, 호두, 블루베리, 두릅, 그 다음에 수박, 노지,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품목들 있죠. 생강, 녹두, 참깨, 쪽파, 실파, 양상추, 기리, 그리고 고냉지, 당근, 가을 배추, 봄 배추, 가을 무. 가을 무도 이제 일반 무만 해당이 되는 거죠. 단무지 무하고 알타리 무는 10%, 15%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이론서 변경 내용 해가지고 15가지 외우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재정식 피해는 없네요. 바로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 피해율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는 생산비 보장이니까. 자, 피해율 구할 때 면적 피해율이 먼저 나오죠. 0.6에다가 이 손해 정도가 10%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럼 55%면은 6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0.1이 돼서,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게 피해율 0.324.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딱 5점짜리 문제로 적절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더 인기 있냐면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 있죠. 경과비율 구하는 품목들, 그러니까 시설 작물이 더 인기가 있어요. 거기는 비례보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싱겁게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피해율 나왔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지금 눈에 보이고, 600만 원에다가 피해율이 0.324가 되고, 자기부담 비율이 0.2가 되니까 아주 쉽죠, 이거는. 74만 4천원, 이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됩니다. 밭작물이에요. 시설 작물이 아니고 밭작물.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보상이 없죠. 생산비 보장 시설 작물은 비례보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입 면적하고 재배 면적이 달라도 돼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면은 수확 감소 보장의 매벼 품목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수확 감소 보험금이 되므로 뭐가 필요하죠? 표준 함수율도 필요하죠. 기준 함수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확량 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이번에 또 다시 언급됐죠. 저희 시험 볼 때 있죠. 제가 시험 보는 9회 때도 이게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10회 때하고 11회 때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간척지 농지는 20, 30, 40%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10%하고 15%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최근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하였고 누적 손해율이 120% 미만이죠. 그럼 이건 일반 농지일 때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몇 %가 가능합니까? 15%가 가능하죠. 근데 간척지는 아예 10%하고 15%가 없다라고 이번에 다시 또 이론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 비율은 20% 이걸로 또 가야 돼요. 이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던 게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똑같죠. 실제 경작 면적이 5천, 가입 면적이 5천. 고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이건 이제 100% 최대죠, 최대. 그러니까 이거하고 곱해가지고 지금 8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농가는 최대 가입 금액으로 보험 가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확량을 지금 구해야 되죠. 여기는 병충해 이연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입진무늬 마른병은 병충해 보장 7가지 병충해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미보상 면적이 됩니다. 자,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은 이거는 병충해 인정이 되죠. 특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얘 거는 고사 면적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병충해 특약에 미가입이면은 얘도 미보상이죠. 집중호우는 종합위험이니까 이것도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사가 1200이 되고 미보상이 300이 되네요. 그러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필요 없네요. 여기는 그냥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유효 총량을 줘버렸기 때문에 뭐 함수율이나 기준 함수율 다 필요 없네요. 고맙습니다 해야겠죠. 이거를 바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하러 갑니다. 지금 제곱미터당 유효 총량이 표본구간 유효 총량이 0.45kg이죠. 조사 대상 면적이 아까 5,000에서 5,000제곱에서 고사 면적이 1,200이 되고 그 다음에 미보상이 300이죠. 그러면은 3,5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이 되네요. 3,500.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죠. 지금 평년 수확량이 4,000이고 면적이 5,000이니까 0.8kg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되고 거기다가 타미기가 들어오죠.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여기는 미보상만 있습니다. 300제곱만 지금 미보상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산기 잘 눌러주게 되면은 수확량이 산정이 되죠. 1815kg. 자, 이제 미보상 감수량 구하러 갑니다. 평년 수확량이 4,000이고 조사 수확량이 1815kg. 거기에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 있네요. 잡초 상태로 인해 가지고 20% 적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0.2 그러면 437kg이 미보상 감수량. 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4,000분의 4,000 마이너스 1815 그리고 마이너스 437kg 했더니 이게 0.437 43.7%네요. 자, 보험가입금액 아까 줬죠. 800만원 자기부담 비율 최저 간척지 농지 20%. 그럼 수확감소 보험금은 800만원에다가 피해율이 0.437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를 적용해 가지고 189만 6천원이 되네요. 이게 수확감소 보험금이 됩니다. 간척지 농지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5년 이내에 간척된 지 5년 이내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보험 가입이 됐기 때문에 간척지 농지 이효도 지금 8년 전에 간척이 됐기 때문에 보험 가입 가능한 농가입니다. 다음 이제 16번은 해가림 시설물이네요. 해가림 시설물이 지금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 이건 뭐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무슨 피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미가입이네요. 미가입.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거는 감가를 해야죠. 수리 복구가 됐든 안 됐든 감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철제하고 목재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 따로따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다 따로따로 산정해 가지고 더해줘야 됩니다. 각각 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약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더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도 마찬가지죠. 감가를 해야 됩니다. 자, 철제가를 먼저 해볼게요. 철제가는 제조달 가액이 4천만원이네요. 4천만원에다가 경영 감가율이 0.044가 되죠. 그리고 경관 연수로 갑니다. 월 단위 삭제가 되죠.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 그래서 48개월, 4년이 됩니다. 4년. 자, 이걸로 계산해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철제가입니다. 철제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계산해 봤더니 3,289만 6천원. 일단은 니들 놔두세요. 1,000원 단위 절산하지 말고. 목재 것도 구해보면은 목재 거는 제조달 가액이 6천만원이죠. 6천만원에다가 뭐 해야 돼요? 1-0.1333이 되죠. 여기는 5년으로 해야겠네요. 65개월이니까 월 단위 삭제해가지고 5년. 그러면은 곱하기 5 해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2,001만원이 나오네요. 2,001만원. 자, 이거 두 개를 더해 준 게 이 계약농가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얼마 나왔죠? 5,289만 5,290만이네요. 5,290만 6천원.
여기는 1,000원 단위 절사해야죠. 1,000원 단위 절사해가지고 5,290만원 이 금액이 이 계약농가의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그대로 갔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가격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 가액도 감가를 해야 되는데 보험 가액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클 수가 없겠죠, 이제. 왜냐하면은 여기 경과 월수는 월 단위로 해야 됩니다. 월 단위로. 월 단위까지 계산하니까 여기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럼 감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 가액도 구해가지고 이제 일부 보험이냐 비례보험이 뭐죠? 비례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시간 단축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액이 똑같잖아요. 설치비가 똑같고 경과 월수는 더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일부 보험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 가액을 안 구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피해액 구하고 그리고 바로 뭐 하러 가면 되죠. 초과보험이니까 그냥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익과 잔존물 제거비용, 자기부담금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보험 가액 구해 볼게요. 그래도 제조달 가액이 지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고 그리고 1-0.0444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지났죠. 경과했죠. 사고 발생까지는 60개월이 되기 때문에 5년이 됩니다. 5년. 자, 이거 계산했더니 3,112만 원이 나왔죠. 일단 목재권은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인데 지금 내용 연수가 6년이죠. 근데 여기는 6년을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목재 보험물의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가치증대가 인정이 됐고 수리 복구가 완료되었고 내용 연수가 지나서 장가율의 최대값을 적용. 그러니까 수리 복구가 됐지만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의 미가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정 장가율의 최대값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재껏 계산할 때는 내용 연수가 지났죠. 철재는 내용 연수가 안 지났는데 목재는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0.3을 적용을 합니다. 수정 장가율의 최대값을 써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두 개를 더해 준 게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액. 4,912만 원으로 보험 가입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니까 초과보험이 나왔죠. 초과보험. 그래서 여기는 비례보상이 없다 이거죠. 자, 이제 피해액 구하러 가야 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죠. 1,500칸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일부 포함이네요. 그럼 전체 파손이 1,100이고 80%가 이거니까 240칸으로 가야겠죠. 0.8 곱해주니까. 여기는 0.6을 곱해서 60이 됩니다. 그러면은 1,400칸이 피해 칸수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피해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로 가야 됩니다. 1,400칸에다가 한 칸 넓이가 얼마죠? 목재만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목재만. 철재는 피해가 없고 목재 것만. 4제곱미터가 되고 6,000원 이거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피해액이 3,360만원 이 금액이 피해액입니다. 피해액. 이거를 또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입 당시부터 아니죠. 설치 당시부터 사고 당시까지는 이미 목재는 내용 연수가 경과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수정 장가율에 최대값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 피해액이 지금 얼마가 되냐 하면은 감가 피해액은 3,360만 원에다가
수정 단가율의 최대값 0.3을 적용하는 거죠. 자, 이 금액을 계산했더니 1,008만원이 나오네요. 1,008만원. 보험 가액의 20%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거의 20%는 982만 4천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손해액이, 이 금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죠. 드디어 손해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목재값만 지금 나왔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 90만원 고스란히 다 인정이 되네요. 그러면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두 개를 더했더니 1,098만원. 1,098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차감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손해방지 비용은 그러면 뭐만 적용해주면 돼요? 비리보상도 없고 자기부담금도 차감이 끝났고 한도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20만원 한도. 그래서 저 3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20만원 한도 때문에 20만원만 지급한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이 두 가지의 보험금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1,098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죠. 손자, 비, 가 이렇게 가니까 100만원 빼고 여기는 초과보험이니까 비리보상이 없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아니고 보험 가액 한도입니다. 초과보험료로 4,912만원 한도 적용을 해서 자, 이 앞에 금액이 더 작은 금액이죠. 훨씬 작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998만원 하고 이 금액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손해방지 비용은 미니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3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자기부담금은 빵원입니다. 차감 완료죠. 그리고 2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만원이 더 작은 금액이다.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더해 준 거죠. 두 개를 더했더니 1,018만원인가요? 1,018만원이 답이 된다 이거죠. 998만원에다가 20만원 더해 준 거죠. 998 더하기 20을 했더니 1,018만원이 되네요. 총 지급 보험금이 되겠죠. 이거는 1,018만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1,018만원 이렇게 적어도 정확한 답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 풀어서 이렇게 적으라라고 하는데 이거나 똑같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해가림 시설물도 이제 그동안에 시험이 안 나왔죠. 저희 9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 이후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면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17번이요. 수확감소보장 포도 품목이죠.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문제가 조금 이제 지저분합니다. 이게 품종이 두 개짜리가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면은 적과전 종합이용 과수 4종 같은 경우는 구분 안 하죠.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품종별로 과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얘네들은 품종별로 무게가 다르므로 다 따로따로 산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품목들 있죠. 수확감소보장 품목들이 품종별로 여러 개 품종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적과전 종합위원보다 더 짜증나더라고요. 더 귀찮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품종이 두 개짜리다 보니까 보세요. 표준 수확량으로 이렇게 주죠. 이 12,000kg을 안분을 해야 됩니다. A 품종하고 B 품종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거죠. 자, 200에다가 43.75kg을 곱했더니 8,750kg 이게 나오네요. 여기는 3,750kg 이게 나왔죠. 자, 이거를 더해보면은 얼마가 돼? 1,500원이에요. 12,500이 돼가지고
이게 70%가 됩니다. 안분을 하는 거죠. 이게 70%고 이게 30%고 여기에 지금 미보상 주수들이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이 12,000kg을 안분을 해야 돼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다 필요하므로. 그럼 이게 이제 70%하고 몇 %로 안분이 됩니까? 30%로 안분이 되니까 얘가 3,600kg이 되고 이게 8,400kg으로 나눠졌죠. 이제 이렇게 70%하고 30%로 나눠졌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8,400을 200으로 나눠주니까 42kg인가요? 평년 수확량이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42kg. 이게 이제 A 품종이죠. 한 주당이죠.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B거는 3,600 나누기 100이니까 36kg으로 똑 떨어지네요. 자, 이것도 꼭 해놔야 됩니다. 미보상 주소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표본 조사를 하는데 품종별로 조사 대상 주소가 또 다 나오죠. A 품종이 180주가 되네요. B 품종은 90주가 되고. 그럼 여기서 총 270주가 나왔네요. 270주가 되면은 적정 표본주가 9주죠. 9주. 맨 앞자리에다가 플러스 7 해가지고 9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분을 또 해야죠. 270분의 180 이건 똑 떨어지네요. 똑 떨어져서 얘가 6주가 되고 얘가 3주가 되네. 이건 올림도 필요 없네. 똑 떨어지는 경우. 그럼 이제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나오죠. 여기는 100개가 되네요. 100개. 여기는 90개가 되고 B품종은. 그리고 착과수 조사 이전에 피해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착과 피해 구성률이 또 있네요. 여기는 A품종은. B품종은 없지만. 그리고 또 과중 조사도 이렇게 해놨죠. 지금 품종이 2개짜리니까 여기는 품종별 20개, 농지별 40개를 적용해서 품종별 20개 하면 되겠네요. A품종 20개 조사하고 B품종 20개 조사한 겁니다. 그 무게가 지금 이거니까 20분의 7kg 그러면은 0.35kg의 과중이 나오고 여기는 20분의 8kg 해주면은 0.4kg의 과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과량 구할 때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있죠? 착과수 조사 이전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착과량도 품종별, 그 다음에 감수량도 품종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 이제 착과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착과량은 A 품종 거, B 품종 거 따로따로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180주가 되고 평균 착과수가 100개가 되고 과중이 0.35였죠. A 품종이 과중이 0.35. 그리고 A 품종은 착과 피해 구속률도 있습니다. 그럼 0.1 적용해주고 미보상 주수가 15주가 있죠.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42kg이 있었죠. 자, 이게 A 품종의 착과량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죠? 6,30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B거 해볼게요. B거. B품종 거는 조사 대상 주소가 90주가 되고 평균 착과수가 90개, 과중이 0.4. 여기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없죠. 그럼 바로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네요. 10주. 그리고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36kg이었죠.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전체 착과량이 나옵니다. A 품종 거하고 B 품종 거를 전부 다 더해준 9,900kg 이게 구해졌죠. 그럼 여기서 뭐가 또 구해져야 됩니까? 감수량의 총합이 구해져야죠. 감수량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뭐에서 빼야 수확량이 되는 거죠?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된 거니까 착과량에서 뭐를 빼야 된다? 감수량의 총합을 빼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지금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자, 수확 개시 이후에 지금 착과 피해하고 낙과 피해가 있는데
이거는 사고 일자가 같은 날이겠죠. 그리고 품종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착과 피해 구속률하고 그리고 30% 15% 이렇게 나왔죠. 자, A 품종 거의 착과 피해 감소량은 13,500개에다가 과중이 얼마죠? 0.35가 되고, 그리고 이거 다 인정 안 하고 착과 피해 구속률이 0.3이죠. 이전에 A 건은 지금 착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맥스 A가 있어요. 10%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0.1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면은 945kg이, 그러니까 A 품종 거에만 맥스 A가 있어요. B 품종 거는 이전에 맥스 A가 없잖아요. 지금 품종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착과가 되고 그 다음에 낙과가 또 있습니다. A 거, A 품종 거에 낙과가 2,700개가 되고 과중이 0.35, 그리고 이거는 직접 줬죠. 0.7이 되고 여기도 맥스 A가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67kg 이렇게 가죠. 고사나무도 있네요. 고사나무는 지금 A 품종이 10주가 고사가 됐네. 착과수가 75개, 낙과수가 15개, 과중이 0.35. 맥스 A는 적용 안 하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그 다음에 수확감소, 과수 4종. 얘네들은 고사나무 피해 감소량 구할 때 맥스 A 값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준 게 바로 고사나무 피해 감소량이 됩니다. 315kg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3개 더해 준 게 A 품종 감소량의 총합 1827kg 하고 구해졌네요. 자, B 품종 거는 맥스 A가 0입니다. 이전에 착과 피해 구속률이 없으니까. 자, 7200개에다가 과중이 0.4.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착과 피해 구속률이 0.15가 되네요. 맥스 A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 이걸로 계산했더니 432kg이 나오고 낙과는 1800개죠. 1800개 그리고 과중이 0.4. 낙과 피해 구속률이 50% 0.5. 맥스 A가 0.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 360kg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고사나무도 있죠. 고사나무는 5조네요. 0.4 바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착과가 70개, 낙과가 10개. 자, 이거 계산했더니 160kg 하고 고사나무. 그럼 이거 3개를 전부 다 더해준 게 이제 B 품종의 감소량의 총합이 되죠. 952kg 하고 구해졌네요. 자, 이거 2개를 더해준 게 전체 감소량입니다. 2779kg. 그럼 드디어 이제 수확량이 나오죠. 수확량은 뭐에서 빼야 됩니까? 착과량에서 빼면 됩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9,900이 착과량이었죠. 2,779kg을 뺐더니 7,121kg이 이게 수확량이죠. 그럼 다 끝났네요.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구해지고, 자,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 12,000kg에서 조사 수확량이 7,121kg이죠. 거기에 이제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20%가 여기 보이죠. 0.2를 해주면은 이게 975.8 나오네요. 975.8kg.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를 그냥 갔는데 조건에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반올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올림을 해줘야죠. 976kg으로 반올림이 됐고, 그럼 이제 피해율은 12,000분의 12,000 마이너스 7,121 그리고 976kg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0.32525가 나오네요.
32.52 이게 셋째 자리죠. 퍼센트 단위. 반올림을 하면은 32.53% 이게 나왔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죠? 보험 가입 금액이 2,400만 원이고 자기부담 비율이 15%네요. 그러면 수학 감소 보험금은 2,400만 원에다가 피해율이 0.3253이 되고 자기부담 비율이 15%다라고 했죠. 0.15를 적용해 주면은 이게 420만 7,200원 이 금액이 나오네요.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는 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뭐 이런 건 언급이 없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무슨 특약을 가입했든 말든 수확 감소 보험금만 산정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17번 문제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정말 조심해서 풀어야 되죠. 그리고 품종이 2개짜리는 좀 끔찍하죠. 나중에 이제 20번 문제 가보시면 더 끔찍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문제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죠. 품종 3개짜리도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원 품종 3개짜리는 할만해요. 근데 수학 감소 보장 품종 3개짜리.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17번 문제 2개짜리를 했는데 끔찍하잖아요. 3개짜리는 더욱더 끔찍해지죠.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은 블루베리.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품목입니다. 작년에 처음 들어왔고, 이제 올해는 이제 보험금 계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조금 바뀌었죠. 이전에는 첫 해라 좀 엉망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나무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율을 구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바뀌었으므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400주죠. 실제 결과주가 400주. 자, 2년 미만은 인수 제한인데 2년을 지금 초과했기 때문에 가입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표준 수확량에다가 이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바로 뭐가 구해집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구해지죠. 8,000에다가 2,500원을 곱했더니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가 됐죠? 2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이게 없어요. 수확감소보장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로 가입을 하니까 최대 최소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과실손해보장 있죠. 얘네들은 그게 없습니다. 최대 최소가 아니고 이론속 규정대로 확정된 값으로 구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율을 구하러 가죠. 일단은 먼저 꽃 고사율을 먼저 구합니다. 꽃 고사율은 전체 꽃수에서 피해 꽃수, 고사 꽃수죠. 자, 이거는 정상으로 봅니다. 이거를 전부 다 더했더니 860개가 되네요. 그 중에 258개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0.3, 30%의 꽃 고사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눈 고사율을 구해야죠. 꽃눈은 여기서 구합니다. 전체가 지금 몇 개가 되죠? 900개가 됩니다. 900개 중에서 225개가 피해를 본 거죠. 225개 했더니 이거는 0.25가 되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꽃 고사율이 구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중치까지 적용된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식을 줬죠. 고맙습니다. 해야겠죠. 자, 0.25. 지금 꽃눈 고사율이 0.25가 지금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꽃 고사율이 0.3이 되죠. 그러면 1-0.25 곱하기 0.3을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줬습니다만은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0.47, 0.475가 되네요. 47.5%면은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에 47.5%. 그러면 가중치가 0.6이 들어오네요. 그럼 최종 꽃 피해율이 구해지죠. 최종 꽃 피해율은 가중치까지 적용을 합니다. 0.475에다가 가중치가 0.6이죠. 이것까지 적용해 가지고 최종 꽃 피해율이 0.285. 자, 이 값이 나중에 이제 최종 피해율 구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온주밀감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온주밀감도 수확전 피해율 구하고 과실손해 피해율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혼합시켜가지고 전체 피해율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 개시 이후에 또 피해율이 나와야 됩니다. 과실손해 피해율이 구해지기 위해서 이 값을 또 계산해야죠. 과실손해 피해율은 여기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귤 온주밀감에서 우리가 수확 전 피해율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0.285가 지금 구해졌습니다.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은 여기서 구해야죠. 이제 고사주수하고 조사 대상 주수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잔여 수확량 비율이 나와야죠. 잔여 수확량 비율은 1 표준 수확 일수가 30일이고 이게 경과 일수죠. 12일을 해주면은 0.6이 잔여 수확량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이 중요한데 과실손해 피해율은 먼저 뭘로 계산을 해야죠? 나무 피해율이 먼저 나오죠. 여기는 실제 결과 주수가 400주입니다. 총 400주 중에서 죽은 거 20주죠. 20주. 이게 이제 고사나무 피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를 곱해줘야죠? 거기다가 표본가지 피해가실 합이죠. 그리고 표본가지 전체 과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내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전체가 지금 몇 개냐면은 500개예요. 500개. 전체 이제 기준 과실수다 이렇게 봐도 되죠. 500개 중에서 지금 피해를 입은 게 몇 개죠? 여기다가 지금 잔여 수확량이죠. 잘못했네요. 고사나무 거에다가는 잔여 수확량 비율 0.6이 곱해지고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로 가야죠. 실제 결과 주수가 400주가 되고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가 되죠? 이거하고 이거를 빼니까 360주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이제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이제 과실수가 500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50개가 피해를 입은 거죠. 250개. 그리고 잔여 수확량 비율이 0.6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게 이게 과실손해 피해율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앞에 게 0.03이고 뒤에 게 0.27이 나와서 두 개를 더했더니 0.3이 되네.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이고 아까 우리가 수확전 피해율에 해당되는 게 0.285죠. 그러면은 이제 피해율은 이 블루베리의 피해율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온주밀감 거하고 비슷한데 가로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는 0.285 수확전 피해율 0.285 그 다음에 1-0.285 그리고 과실손해 피해율 0.3 여기다가 1-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이 지금 20%가 되죠. 20% 0.2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로 그냥 갑니다. 이걸로 그냥 한 줄 풀이로 계산해 준 거 0.4566 45.66% 이렇게 가죠. 근데 원주밀감은 이 안에 지금 중괄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쭉 계산해 준 게 블루베리의 피해율이 돼요. 그래서 45.66%가
피해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고 피해율이 0.4566, 자기부담 비율이 20% 0.2를 적용해 주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513만 2천원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 문제가 두릅은 전혀 지금 출제될 확률이 없어요. 거의 너무 쉬워서. 근데 블루베리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온주밀감이 출제가 될 거냐, 블루베리가 출제가 될 거냐, 지금 품목별로 보면은 시험 출제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꼭 정리 정돈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문제가 나왔네요. 풍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죠. 모든 돼지가 폐사가 됐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폐사가 된 거죠. 그러면은 보험 가액을 구해 가지고 그게 100%가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폐사니까. 자, 그거를 산정하라고 자료들을 지금 전부 다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110kg짜리 비육돈 수치 가격이 맨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게 110에다가 뭐 곱하고 0.768,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평균 돈육 대표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을 줬네요. 그럼 이걸로 계산해 준 게 110kg짜리 비육돈 수치 가격이 나오죠. 50만 6,880원. 이게 이제 나중에 비육돈 보험 가액 산정할 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5,400원이 주어졌죠. 평균 지육 단가 해가지고 이거는 종빈돈이죠. 종빈돈에 보험 가액 산정할 때 여기에 걸렸죠. 5,400원이면은 이거에 걸렸으니까 종빈돈 한 마리는 70만 원입니다. 임신 포유 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마리가 70만 원의 보험 가액이 돼요. 종모돈은 종빈돈의 120%죠. 그러니까 이거의 120%니까 종모돈 한 마리는 84만 원이 되네요. 이론서에 다 나옵니다. 종빈돈의 120%, 그러니까 70만 원의 120%면은 84만 원이 됩니다. 한 마리당. 그리고 여기 임신 포유 불가능은 비육돈 취급을 해야죠. 적용 체중이 여기는 95kg이고 여기는 적용 체중이 85kg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폐사가 됐네요. 이유자돈 40마리, 포유자돈 50마리. 자, 이유자돈은 보험 가액을 협정보험 가액으로 하죠. 여기 한 마리당 협정보험 가액이 이유자돈은 15만원, 포유자돈은 1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한 마리 보험 가액이 나와야죠. 이거하고 이거를. 그래야 전체 보험 가액이 구해집니다. 자, 95kg짜리네요. 30kg짜리 자동 가격 20만원. 거기다가 공식 다 알고 계시죠? 80분의 적용 체중 95 마이너스 30kg에다가 50만 6,880원. 이거에서 30kg짜리 자동 가격 20만원 뺀 거. 이걸로 계산해 준 게 비육돈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짜리를 지금 구해봤죠? 지금 종빈돈인데 임신 포유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44만 9,340원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10마리를 곱해준 게 이거 10마리 폐사된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85kg짜리도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공식이 20만원, 그 다음 80분의 85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30만 6,880원 이 금액이 나오죠. 자,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얘는 41만 980원이 되네요. 41만 980원. 이거는 이제 한 마리당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보험 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5마리 거 구해야 되니까 84만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거죠? 84만원에다가 5마리니까 420만원이 되나요? 420만원이 되고, 그리고 종모돈이 지금 얼마죠? 종빈돈이 15마리죠. 15마리에다가 70만원을 곱해주니까 1050만원. 그리고 여기 10마리가 있죠. 그 10마리는 한 마리당 44만 9,340원. 그리고 여기 또 50마리가 있네요. 저 50마리는 아까 41만 980원. 그리고 포유자돈, 이유자돈이 또 있죠. 이유자돈이 40마리고 한 마리당 15만원. 그 다음에 포유자돈이 50마리가 폐사가 됐고 한 마리당 10만원. 자, 이거를 전부 다 더해준 게 전체 보험 가액이 됩니다. 다 더해봤더니 5,074만 2,400원 이 금액이 나오네요. 자, 이게 전체 보험 가액이 돼요. 근데 지금 보험 가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그럼 비례보상을 해야 됩니다. 일부 보험이 되니까. 자, 이게 보험 가액이 돼요. 전체 보험 가액이다 이거죠. 보험 가액 금액은 3,600만 원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비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음 2번까지는 일단 끝났고, 자, 물음 3번 거를 계산해 보면은 뭐가 나와요? 보험금 산정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전부 다 인정이 되나요? 525만 4천원인데 이거의 10% 이게 손해액이니까 그러면은 저거 전부 다 인정이 안 되죠. 1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 두 개를 더해준 게 이거에다가 이거 10%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581만 6,640원 이 금액이 구해지네요. 자, 여기는 이제 보통약관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금액을 비율로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지급보험금은 미니멈 적어주는 게 좋겠죠. 5,581만 6,640원에 비례보상이 얼마죠? 비례보상은 정확하게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험 가액이 5,074만 2,400원이고 3,6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이 비율로 비례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자기부담 비율이 20%, 0.2까지 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3,600만 원, 이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3,600만 원. 그러니까 이 앞에 금액이 더 작은 금액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3,168만 원하고 이게 지급보험금이 되는 거죠. 손해액, 목적물과 잔존물 처리 비용 두 가지에 해당되는 지급보험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계산을 하죠. 보험 가액은. 근데 보험금 산정할 때는 일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돼지 농가에 이 보험 가입을 전체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종목우나 말 같은 경우는 개별 가입이 가능하죠. 개별 가입이 가능하니까 개별 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금을 한 마리당 계산을 합니다. 소도 이제 한우나 유구, 젖소도 묶어서 가입이 되죠. 개별 가입도 물론 됩니다만은 묶어가지고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사 현황을 보고 묶어서 하나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죠. 근데 다행인 게 여기는 과중이 하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24,000kg을 안분을 해야죠. 미보상 주수가
이와 같이 있으니까 지금 미보상 주소가 있으면은 다 안분을 해야 됩니다. 저 24,000 중에 부사가 몇 킬로, 후지가 몇 킬로, 홍로가 몇 킬로, 이거 다 안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40kg에다가 100을 곱했더니 4,000kg이 부사의 표준 수확량이죠. 그 다음에 후지는 9,000이 나오네요. 후지는 9,000kg이 나오고 홍로가 7,000kg이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전체가 2만이죠. 전체가 2만이기 때문에 안분을 해보면은 얘가 20%가 되고 얘가 45%, 이게 35% 이렇게 안분이 되네요. 그럼 24,000에 20%면은 4,800이죠. 그거를 나누기 100을 해준 게 부사의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됩니다. 48kg이 구해지고, 자, 여기 이제 24,000에 45%죠. 그거를 나누기 200 했더니 여기는 54kg이 나오네요. 한 주당 평년 수확량. 홍로는 24,000에다가 0.35 나누기 200을 했더니 42kg 하고 이게 다 구해지는 거죠. 미보상 주수가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미보상 감수량 때문에 이제 저게 필요합니다. 꼭 구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가 되죠? 지금 후지는 미보상 주수가 10주입니다. 홍로가 20주가 되죠. 부사는 없네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적어보면은 여기는 100주가 되고 후지는 190주가 되죠. 후지가 190주, 그 다음에 여기는 180주가 되네요. 20주를 빼니까 홍로는 미보상 주수가 20주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총 470주가 되네요. 그럼 적정 표본주는 11주가 되죠. 이 11주를 또 안분을 해야죠. 470분의 100.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2. 얼마 해가지고 여기가 3주가 나오네요. 적정 최소 표본주가 되죠. 여기가 5주가 되고 여기도 5주가 되네요. 그럼 이제 평균 착과수가 구해지죠. 여기는 80개가 됩니다. 3주니까 나누기 3 해주면 여기는 120개가 되고 여기는 140개 이렇게 구해지네요. 그럼 드디어 이제 적과 후 착과수가 계산이 될 차례죠. 자, 적과 후 착과수는 이거는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이고 80개씩 평균 착과수가,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가 190주가 되고 120개씩, 마지막이 조사 대상 주수가 180주, 그리고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140개.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게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옵니다. 56,000개가 구해지네요. 자, 개수로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0.3을 곱해주면은 과종을 곱해주면은 무게로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할까요? 곱하기 0.3을 해주게 되면은 16,800kg이 되죠. 16,800kg이 이거는 이제 적과 후 착과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종한정 특약의 미가입이죠.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니까 기준 착과수 또는 기준 수확량 이렇게 가죠. 24,000kg이 됩니다. 그냥 평년 수확량이, 평년 착과량이 전체가 기준 수확량 이게 되죠. 그럼 자기부담 감소량은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자기부담 비율이 15%가 되니까 24,000에 15%는 3,600kg이 자기부담 감소량. 그 다음 미보상 구할까요? 미보상 감소량은 여기 지금 착과 감소량이 얼마죠? 24,000에서 16,800을 뺀 거 100% 다 인정이 되죠. 종합이고 자연재해니까.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 됩니다. 이거는 24,000에서
800kg을 뺀 값이죠. 그럼 7200kg이 착과 감소량이 됩니다. 근데 저 7200kg의 미보상 비율이 5%가 있죠. 5%. 그럼 0.05. 그리고 미보상 주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후지가 10주 있죠. 그럼 후지 한 주당 평년 착과량이 54kg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54가 되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홍로가 또 20주가 있죠. 여기는 42kg입니다. 그럼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해 준 게 미보상 감수량하고 구해지죠. 1740kg. 그러면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지금 착과 감소량이 7200kg이고 미보상이 1740kg, 자기부담이 3600kg. 여기는 이제 과중이 필요 없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3,000원. 보장 수준이 70% 0.7. 자, 이것만 이제 계산기 잘 눌러주면은 착과 감소 보험금이 계산됩니다. 390만 6천원 이 금액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금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착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종합이고 자연재해다. 그럼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착과율 구하는 거 있죠. 여기는 착과 손해피해율,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다 계산해야 됩니다. 착과율이 24,000분의죠. 24,000kg 분의 16,800kg이었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70%가 되네요. 그럼 착과 손해 피해율은 0.0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0.7. 자, 이거 계산했더니 0.0375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3.75%인데 이게 언급되어 있었죠. 맥스 A값 착과 손해 피해율은 수숫자 말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올림이죠. 4%가 됩니다. 4%.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부터 맥스 A는 0.04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 수로 해도 되고 개수로 해도 되고 숫자로 할게요. 아까 적과후 착과수가 56,000개였죠. 56,000개에다가 지금 착과 손해 피해율이 0.04 4%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계산한 게 2240개가 되네요. 여기다 뭐 과중을 바로 곱해가지고 672kg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소 피해가 지금 한 번 있고 태풍 가을 동상에 누적 감소 과실수가 다 계산이 돼야 되죠. 자, 여기 2000개에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을 구해서 전수조사 했네요. 자, 여기는 400, 800, 1200, 1400. 2000분의 1400이면 0.7이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맥스 A가 4% 적용을 해야 되니까 0.04. 그리고 빼먹기 쉬운 게 있잖아요. 지금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 태풍 피해일 때는 1.07이지만 일소 피해일 때는 1.07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320개가 되네요. 착과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했느냐 이거를 봐야죠. 지금 56,000개. 적과후 착과수가 56,000개인데 그거의 6%면 0.06이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3,360개가 돼서 6% 안 되죠. 미만이기 때문에 초과가 돼야 됩니다. 초과가 돼야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미인정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착과 피해가 또 다행히 없네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 없고. 그럼 여기 이제 현재 54,000개가 착과 과실수가 되고 여기 이제 태풍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1.07이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5,000개가 낙과가 됐고 낙과 P의 구성률이 얼마죠? 24개. 그 다음에 40개, 64. 0.64네요. 0.64에다가 아직도 맥스 A는 0.04죠. 그럼 여기는 1.07까지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빼먹기 쉽죠. 3,210개가 감소과실수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에는 이거는 필요 없죠. 사과 배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단감 떫은 감에만 여기다가 0.0031 자녀 일수 이게 필요하죠. 사과 배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착과 P의 구성률은 24에다가 54%가 나오네요. 가을 동상회의 착과 P의 구성률이 24, 20, 44%네요. 그럼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가 2만 개로 직접 줬으니까 2만 개에다가 0.44 마이너스 맥스 A는 아직도 0.04가 맞죠? 0.04.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8,000개가 감소과실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게로 하면은 0.3을 다 곱해주면 되니까요. 여기가 2,400kg이죠. 여기다가 0.3을 곱했더니 963kg이 되고, 여기다가 0.3을 곱해주면은 672입니까? 672kg이 나옵니다. 그럼 감수 과실수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총 몇 개가 되죠? 감수 과실수가 8,000개가 되나요? 13,000 몇 개가 되죠? 450개가 되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무게로 계산해 보면은 13,450에다가 0.3을 곱했더니 4,035kg이 되네요. 이게 이제 누적 감소량이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부담은 없죠.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빵개입니다. 자, 무게로 했으므로 여기는 바로 가격 3,000원만 곱해주게 되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이 1,210만 5천원 하고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른 건 없죠. 착과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금 두 가지만 지금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금 품종이 3개짜리로 좀 악랄한 훈련을 한 거죠. 미리미리. 나중에 이제 이게 품종 3개짜리 다루다가 풀다가 품종 2개짜리나 품종 1개짜리를 풀게 되면은 엄청 쉽게 느껴집니다. 그게 체감 난이도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봤냐.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지간히 이제 됐다 하시는 분들은 품종 4개짜리도 한번 해보세요. 품종 4개짜리 문제를 한번 해보면 아찔할 겁니다. 한 문제 푸는데 뭐 30분씩 걸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복숭아나 포도 품목에서도 품종 3개짜리를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품종 2개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훨씬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좀 일단은 부담이 덜 되잖아요. 평소에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평소에 훈련을 고되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 본 시합에 가서 잘 뛰댕기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훈련도 게으르게 한 사람들은 운동장도 좀 제대로 뛰지도 않잖아요. 축구선수가 열심히 뛰다녀야 되는데 안 뛰댕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연봉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지면은 대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게으름 피우면서 실력도 안 좋은 게 연습도 안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 거죠. 실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축구 원정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은 뭐 한 달 전, 2달 전에 미리 가잖아요. 바로 전날 가가지고 합니까? 그만큼 실전 적응 훈련도 필요하다 이거죠. 손해평가사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전 훈련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100%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인식하시고 하여튼 철저히 준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1과목 2과목 해설을 모두 마치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것들은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신유형입니다. 알고도 틀린 것들이 오답 노트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것들이 오답 노트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처음 본 유형의 문제로 신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다음번에는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노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원참 손해평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